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이고요. 저희 행복진료실 열리는 날이고 그 전에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제외돼 왔죠. 하지만 어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을 늘려왔는데요. 어제부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52시간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씩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안정되는가 싶던 코로나19 확산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명을 넘고 델타 변이도 확산세입니다. 방역당국은 서둘러서 다음 차례인 50대에게 오는 26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맞지 않은 60세부터 74세 노년층도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고3 수험생과 수능 응시생, 교직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군부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입영 장병들이 맞습니다. 문제는 최근 집단 감염의 중심에 있는 40대 미만입니다. 실제 지난달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4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아직 이 연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3040의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혈전 부작용 우려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사람은 2명, 모두 30대였고요. 그중 1명은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명백하게 위험보다는 이득이 높은 50대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도록 조정했는데요.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던 30대에서 40대는 2차 접종을 화이자로 맞게 되면서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2차 접종에 쓰일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7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1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 14,000여 명이 추가돼서 1,533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2차 신규 접종자는 10만 7천여 명으로 총 504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요 며칠 이어졌던 소나기 소식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 충청 북부, 또 충남 서해안, 호남과 제주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요. 오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 되겠는데요. 강이나 호수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기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3도, 한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오늘 볕이 제법 뜨거우니까요. 오늘 출근하실 때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7월 2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건강 함께 챙겨보는 시간이죠. 행복진료실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기대됩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건강 챙겨볼까요? 주제 힌트 먼저 주시죠. 오, 진짜 올라가는데? 올라가. 뭐죠? 뭐야? 쭉쭉쭉 올라가는데?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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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12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12만과 연관되어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생각해보면 뭐 근육이 12만 개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뼈가 12만 개가 있겠어요. 뭐예요? 12만하고 연결되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느낌 네. 오신 것 같아요. 뭐 머리카락? 뭐 머리카락? 머리카락은요 한 300만 개가 넘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많죠. 네. 뭔지는 뭘까요? 뭐 차 박사님만 아는 것 같고. 네. 자, 다음 힌트요. 에? 다시 들어? 다시 빼요? 내려가네. 뭐야 이번에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12만에서 줄어들어서 1? 1. 뭐죠? 네, 그렇죠.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암? 전 세계적으로 매 2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고 있죠. 우리나라 4명 중 1명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질환 때문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암 저 아니야? 그동안 나왔잖아. 암, 심장병, 심장병, 뭐 뇌졸중 뭐 이런 거지. 오,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들 너무 잘 아시네요.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이 안에 그래요? 들어있다? 네. 아,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큰 범주?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그래요? 하나. 이 중에 하나. 자, 다음 힌트요. 네, 마지막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이곳 건강을 조심하라고 그러더군요. 얼마 전부터 있었던 가슴 통증도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족력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관리해왔었는데 코로나19로 운동도 덜하고 생활이 무너지다 보니 악화됐습니다. 요즘 들어 하나둘씩 들려오는 지인들의 부고도 대부분이 이것 때문이라 더 걱정이 되는데요. 행복진료실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가슴 이거, 통증이면 심장 쪽인데. 심장병? 심장병, 한 심장병. 심장 쪽인가? 네, 이쪽인 것 같아요. 혈관? 네. 네, 맞습니다. 자, 딱 부러진 주제는 모르겠어요. 행복진료실 오늘 주제 뭡니까?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코로나19 시대 혈관질환 비상입니다. 혈관. 혈관 관련된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힌트 드린 거 생각해보면 12만. 차 박사님께서 너무 잘 알려고 계시는데 12만 킬로미터 정도 되죠. 예. 심장을 빠져나온 혈관 대동맥에서부터 세동맥까지 그리고 모세혈관을 거쳐서 세정맥과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의 일련된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로의 모든 합을 합치면 12만 킬로미터에 해당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심장이나 뇌 같은 곳이 전형적인 혈관성 질환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콩팥이라든지 눈도 대부분은 혈관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전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바로 한마디로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죠. 뇌혈관만 망가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전신적인 혈관이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전신을 아우를 수 있는 질환 바로 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또 혈관 질환이 무서운 게 사실 혈관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예. 그 혈관을 타고 산소도 운반이 되고 영양소가 운반이 되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경동맥 아파서 뭐 병원 간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뭐 다리에 정맥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혈관은 통증이 생기거나 이러질 않아요. 이상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한번 병이 생기면 무조건 큰 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혈관은 평소에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를 코로나19 시대 혈관 질환 비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앞서서 예님 씨께서 말씀하셨던 사연에서도 운동량이 줄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든 지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앓기 시작한다면 대개는 2년 정도가 지나간 후부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비만이 늘었다. 그리고 조금씩 생활 환경 반경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줄었다라는 논문이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로 인한 만성 질환이 많아지고 있고 그 만성 질환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질환의 유병률과 발병률이 올라지고 있다는 연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1년 반 지나가고 있으니까 2년 정도 되는 올 연말쯤에 정말 본물 터지듯이 시한폭탄 터지듯이 혈관 질환의 폭풍에 휩싸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또 다른 부작용이 될 수 있겠네요. 몸을 덜 움직여서.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눈앞에 코로나 얘를 없애야 되니까 막 집중하고 있는데 작년 발표가 얼마냐. 성인이
불어난 몸무게가 한 5.8kg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 중이면 그렇죠. 네. 만약에 올해도 5.8kg가 된다 그러면 거의 이제 뭐 12kg들이 찐 맞아.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폭풍처럼 올 게 바로 뭐냐? 심뇌혈관 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원인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운동도 못하고 돌아도 못 다니니까 운동량이 준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음식 때문에. 음식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도 못 먹고 또 시장이나 마트 가는 것도 좀 어려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시켜 먹. 시켜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배달하는 거에 매출이 1.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달 음식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습관화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체중이 늘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 심뇌혈관 질환이 이제 폭풍처럼 우리한테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이 매식이 나트륨하고 설탕의 함유량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매식하는 음식들이 다 달고 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너무 간단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뭐 해 먹지 하다가 마땅한 게 없으면 시켜 먹으니까 안 돼요. 그 너무 잘 오잖아요. 배달 음식 자체가. 요즘은 뭐 해 먹지도 아니고요. 뭐 시켜 먹지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기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 저희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네. 근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 초기에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먹는 것도 조금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처음엔 좀 뭐 몸도 찌뿌둥하고 이래도 되나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 너무 습관이 된 거죠. 적응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이 돼갖고 무조건 맞아요. 뭐 시켜 먹지, 먹고. 시켜 먹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8kg 정도 그래요? 확 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이러다 안 보니까 보이는데. 아니 요즘 이상하게 심장도 좀 쪼여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요? 나도 그래, 나도 네.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운동 시작하려고요. 이제 다들 이제 의지를 갖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심뇌혈관 질환 네. 올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혈관 건강 저희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죠. 올볕더위가 예상되는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갑자기 돌연사를 부를 수도 있는 혈관 질환. 여름이 되면 땀 배출량이 적고 체온 조절 기능과 온열 인지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폭염으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되어 심뇌혈관 합병증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불볕더위에 조심해야 하는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알아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주인공. 올해 60세가 됐는데요. 주부가 매일 운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워도 여름에는 운동을 해야 돼요. 내 몸에 피가 그냥 끈적끈적해지니까 운동해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해야만이 피가 맑아지고 한다네요. 주부는 60대가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얼마 전부터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몸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당뇨 때문에 혈압도 높고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도 조금 하고 있어요. 먹는 것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급기야 올해 초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식습관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오리고기를 챙겨 먹게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지방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고 있는 그녀. 끈이를 이렇게 놓치면 그렇게 배가 고픈 거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어지러운 것 같고 손도 떨리고 하체가 후들후들한 것 같아요. 채소 위주 식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과거 육류를 좋아했던 주부는 고지혈증 때문에 육류 섭취를 확 줄였다가 최근 오리고기로 육류를 다시 챙겨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데 혹시 팔꿈치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까? 예? 여기요, 개천에 여기 자전거 도로에 가서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육류를 딱 끊고 운동했다가 체력이 부족했었는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혈액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고기를 요즘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운이 없고 고기를 먹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네요. 떨어지는 체력에도 불구하고 육류 섭취를 줄였던 이유는 콜레스테롤 소치와 혈관 건강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60대를 보내고 싶은 그녀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운동과 함께 열심히 식단 관리를 했던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소치와 중성지방 소치, 혈당 소치가 모두 정상보다 훨씬 높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부가 제일 걱정이라는 혈압은 어떨까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녀의 건강 상태, 혈압도 정상 수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 혈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기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혈관벽이 이렇게 탄탄해야 되는데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면 여기 기름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해요. 혈관의 지질이 높아지는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지질의 형태는 중성지방이나 그 외 여러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에 중성지방이 쌓이면 지질이 높아져 고지혈증이나 각종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서운 것은 혈관을 통증을 느끼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터지는 뇌출혈이나 그로 인한 돌연사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관벽에 쌓여만 가는 노폐물. 한 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은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네. 아니 요새 갑작스럽게 부고 오잖아요. 대부분 다 저 혈관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맞아. 사망하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네. 찾아오는. 네, 연세가 들어서 부고 찾아오는 경우. 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뇌졸중 환자분들도 30, 40대 환자분들의 비율이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 더위와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맞아요. 뭐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또 살이 찌신 우리 모상 선생님 비롯해서 진짜 점점 체중이 불고 있고 심혈관 질환에 이 적신호가 켜졌는데 올 여름이 정말 저는 무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폭염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늦은 장마 때문에 더위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도 했고요. 네. 탈수가 정말 문제입니다. 여름만 되면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고온에 서서히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거든요. 네. 갑자기 올라간 기온 때문에 땀을 저도 비 오듯이 흘려요. 오늘 아침에 이 조명이 비치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저는 지금 등이 축축한데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체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그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체액량이 줄어들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점도가 올라가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혈관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럼 전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게 혈열증이라고 그래서 피가 뜨거워진다. 네. 이러면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주는데요. 혈열증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모발이에요. 우리 모발을 혈기요. 혈액에 남은 게 머리카락이 된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이러면은 혈액에 문제가 생겼고 혈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도 좀 살펴보세요. 잘 들어보면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무슨 소리요? SOS 이렇게 예, 코로나19하고 네. 이런 더운 여름철 때문에 심혈관이 지금 나한테 보내는 구조 요청. 네. 예, 이런 거 들리지 않으세요? 자, 이 구조를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고정하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나는 환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파넬로 준비했으니까 네. 선생님들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강민욱 교수님인데요. 네. 혈관 스트레칭? 스트레칭인데 혈관 스트레칭이 있어요? 네, 코로나19 시대 바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혈관 스트레칭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니 뭐 근육이나 이런 몸 스트레칭을 들어봤어도 혈관 네. 스트레칭은 또 처음이네요. 근육 스트레칭 해주면 당연히 건강에 좋죠. 네. 그런데 혈관도 스트레칭을 실제로 병원에서 저희들이 해드리거든요. 네, 저희가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재활센터 쪽에서는 환자들한테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 혈관 스트레칭을 좀 하는 방법들 네. 알려드려요. 또 한쪽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관 스트레칭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 지금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알려주시는 그럼요. 거면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거 알겠단 말이야, 지금. 그 실제 운동 처방법이라니까 이거 네. 굉장히 귀한 건데요. 그럼요. 알겠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돈 받고 하는 치료. 근데 오늘 무료로. 오늘은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진료실 최고인데요, 이거. 최고예요, 최고 지금. 네, 나가서 해주실 건가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앞으로 나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아주 쉬운데요. 오늘 같은 이제 아침 일찍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선 손끝을 먼저 한번 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끝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잡아서 한 10초 정도씩 당겨주시는 겁니다. 시원하다. 굉장히 쉽죠? 네. 그저 당겨주기만 함으로써 손목과 또 손가락 끝까지 모두 다 이완을 시키실 수 있고 네. 특히 팔목 사용량이 많은 주부님들한테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고 요리하시기 전에 가족들 요리 챙겨주시기 전에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내혈관 질환 때문에 혈관성 질환 때문에 말초 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이 운동을 시켜주면은 손발이 좀 부어있는 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손끝이 붓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요. 네. 한 10초 정도씩 번갈아 가면서 쭉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서 자, 이제, 좋네요. 네, 너무 간단하죠.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 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서주세요. 네. 그래서 넓게 선 다음에 네.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최대한 우리 항상 하는 스트레칭이죠. 아래쪽으로 쭉 뻗어주겠습니다. 쭉 내려가요? 네,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네. 쭉 뻗어서 네, 땅바닥을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야. 네. 해서 역시 이것도 자기의 체력에 맞추어서 한 10초에서 30초 정도씩 쭉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내려가네. 예인 아나운서는 막 닿네요. 그러니까. 폴더폰처럼 이렇게 접히실 거예요. 유연하네. 네, 천천히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자 왼쪽 발부터 해볼까요? 쭉 잡아주시고요. 몸을 접는다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쭉 내려가면 쭉 내려가 굉장히 주시고. 시원한데요? 네, 시원하죠. 저게 어떻게 자, 되지? 반대쪽도 10초 정도. 나 안 된다.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네. 피가 좀 확 이제 안 돼. 쏠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주의하실 점으로 이제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이 운동을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을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그 말단 부위,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손끝 그리고 발끝 모두 다 혈액순환을 좀 원만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인데 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좀 짧게 한 5초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아래쪽으로 쭉 잡아주시고요. 손목 끝과 그리고 또 손끝까지, 손목과 손끝까지 쭉 펴지는 느낌을 받아서 10초 정도 반복해 주시고,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뻗어서 10초 정도 잡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손끝에 원만한 혈액순환이 형성이 됐으면 이 기운을 그대로 잡아서 어깨 넓이 이상으로 다리를 벌리고 아래쪽으로 쭉 뻗어 주십시오. 최소한 10초 정도 한 자세를 유지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 왼쪽으로 한 번 더 뻗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 번 더 뻗어 주겠습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네, 좋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자, 어때요? 첫 번째 동작이 바로 이건데요. 그냥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정성을 기하면서 하체의 근력까지 같이 키우기 위해서 양쪽 무릎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조금 안장다리처럼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냥 기마 자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쭉 손을 뻗어서 아래쪽으로 쭉 당겨주시는 것도
안정성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 직접 추천해드리는 운동입니다. 근데 저처럼 하체에 근육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더 힘드네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손끝, 발끝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큰 근육까지도 혈액순환을 원만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심장 박동이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아주 그래요?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약간의 유산소 운동이 곁들여져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네. 가볍게 걸어볼 건데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들고 걷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가볍게 걸어주시는데 걸을 때 우리 파워워킹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크게 파워워킹을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파워워킹이 아니라 어깨를 흔드는 파워워킹으로 바꿔볼게요. 좋아요.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요. 어깨를 영구. 랄랄랄라. 그렇죠. 조금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어깨를 흔들면서 걸어주시면 이건 되겠습니다. 연구. 아, 이거 좀비 이런 거 아니에요? 좀비처럼. 좀비 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 이런 거. 네. 그래서 조금 더 유산소 운동의 네. 개념을 마지막에 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한강변 걸으면 네. 이렇게 걷는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갈 때, 네. 소풍 갈 때 이렇게 걷다가 한 30초 지나면은 그냥 걷죠, 이제. 끝났을 때만 걷고 막.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랄랄라. 아, 재밌게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아, 이게 혈관 스트레칭이 되는군요. 그럼요. 네, 병원에서 돈 받고 하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본 모선 선생님 장수밥상. 장수밥상. 네. 오늘 어떤 재료로 해주실 거예요? 아, 요새요, 날씨도 너무 덥고요. 입맛도 없고요. 기력도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한 가지만 드시라 그러면 화나시겠죠. 네. 그래서 모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혈관 건강에 좋은 식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혈관은 제가 아는 거는 양파. 그치, 양파, 오. 또 잡곡밥. 잡곡밥. 네. 네, 좋아요. 뭐 채소류 있죠, 채소류. 채소류도 있죠. 많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오늘 제가 크게 밥상 한번 차렸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네. 이럴 네.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되거든요. 네, 이보은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이보은 선생님과 제가 같이 준비했는데 네. 오늘 아까 말씀 나누셨잖아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무려 네 가지. 네 가지. 다 총사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 재료는 무려 연어, 네. 비리, 비리. 양파, 오. 그리고 홍감자까지 야. 네 가지를 감자인데 홍감자예요. 그렇죠. 네. 제가 보증컨대 이 네 가지가 세계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제일 좋은 식재료인 거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혈관 건강에 더 좋다. 근데 예. 아까 그 홍감자 얘기를 했던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귀리 같은 것들, 이게 이제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밥에서 공급 못 되는 영양소들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네. 알려져 있고요. 양파, 뭐 이거는 우리 옆에 있는 중국. 그렇게 지지고 볶고 먹는데도 심혈관 질환이 의외로 없거든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양파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연어. 그럼 이게 불포화 지방산, 어유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그러면 감자가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 감자 자체가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근데 홍감자는 여기에 더 좋은 영양소를 보충했는데 어떤 영양소를 더 보충했는지는 이보은 선생님이 요리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면서요. 특히 요즘 제철인데 굉장히 핫한 재료들이에요. 오늘 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이 사총사로 정말 맛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밥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상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이본 모사원의 장수 밥상입니다. 네, 이 사총사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가 어떤 게 나올까 그게 궁금한데 네. 뭘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좀 전에 홍감자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게 홍감자입니다. 고구마인 줄 알았어요. 색깔이 발그스름하게 네. 이쁘죠. 근데 사실 이 요리가요. 기본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감자찌기, 고구마찌기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아니 제가 네. 이본 선생님 뭐 이런 유튜브도 그렇고 네. 아니면 책자 이런 것도 많이 봐도 어떤 분들도 이런 감자 맛있게 찌는 뭐 이런 거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요리법을 요거 알려주세요. 굉장히 맛있게 찌는 법도 네. 알려드리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감자 가지고 이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귀리 있잖아요. 귀리. 귀리. 근데 귀리 약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그게 밥을 해놓으면요. 네. 그게 좀 거칠고 맞아요. 입에서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귀리까지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바로 이 홍감자를 넣은 귀리밥. 그다음에 우리 연어 잘 드시죠? 네. 근데 연어 기름져서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는데요. 요거 밥상에 그냥 올려서 정말 맛있게 먹는 연어 볶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귀리와 관련돼서는 이 원산지나 이게 먹던 곳이 어디냐면 이제 몽골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몽골에서 귀리를요 말한테 먹였어요. 사료처럼. 그러면 말이 그렇게 때깔이 좋아. 이게 털이 보들보들하고 윤이 막 반짝반짝 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 특히 이제 심혈관 재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사총사 중에 삼총사가 이보수면 돼갔거든요. 네, 맞아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모선 선생님 재료인가요? 맞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 양파거든요. 양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네. 뭐 수분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양파를 이용해서 혈관을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클린 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클린 주스도 기대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보수 요리부터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요리를 하기 전에요. 요 감자를 좀 찔라 그래요. 요즘 저거 맛있어요. 홍감자가 또 굉장히 장마 인기래요. 그때 감자가 제일 맛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지 감자라 그러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 이게 장마 때까지 기다려서 캐면 정말 맛있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썩어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이 기회네. Right now, 네. 지금. 예. 지금 요 홍감자 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홍감자 찌기를 먼저 할 건데요. 네. 보통 이제 감자 찔 때 어떻게 찌세요? 저는 그냥 감자 딱 세척해서 그냥 차가운 물 네. 끓여서 그냥 네. 퐁당 넣고 끝. 퐁당. 네. 그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깨끗하게 씻을 때 요 감자 이렇게 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거를 말끔하게 칼로 도려내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감자를 골라야 되겠죠. 네. 어떻게 좋은 감자 고를까요? 저는 이제 감으로 고르죠. 네. 요 놈이 맛있겠구나. 요 놈 딱 뭐 고르고. 네. 네. 아,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기준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기준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게 좋은 감자냐면요. 일단은 굉장히 둥근 모양새가 있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홈이 파이지거나 뭐 이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말라서 껍질이 주글주글하거나 이런 건 안 고르셔야 되고요. 약간의 흙이 묻어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최상의 감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감자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껍질이 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맞아요. 경우에는 조금 일찍 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둬야 되는데 좀 이르게 캤기 때문에 그렇게 이르게 캔 감자는 아린 맛이 많고요. 그다음에 금방 싹이 날 염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네. 또 이렇게 우리가 감자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많이 샀으면 우리 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감자 다 싹 나서 버린다면서요. 비밀이었는데. 네. 그래요? 다 버려요, 정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자에 놓잖아요. 종이 상자 아래쪽, 옆쪽을 좀 구멍을 내서 통풍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고요. 되도록이면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덮어주는 게 좋은데 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감자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껴놓고 감자가 서로 달라붙어서 이게 그 생장이 되는 걸 좀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감자가 썩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 신문지를 껴놨으면 거기다 사과 한 개, 두 개를 정도 놓으시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감자에 싹이 나는 걸 방지를 합니다. 근데 단 하나, 우리가 어머님들이 채소들은 한꺼번에 못 넣는다고 상자에다가 감자 넣고 양파 넣고 막 이러세요. 이러면 감자가 쉽게 양파와 같이 물러지고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와 양파는 같이 놓는 게 아니고요. 네. 사과와 감자는 같이 놔도 괜찮습니다. 사과와 맞죠? 감자.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딱 봤을 때 결론적으로 감자를 고를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싹 난 거. 싹, 그쵸. 좀 싹이 그래도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그 싹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주위를 다 도려내셔야 되는 게 감자 싹이 나쁜 게 아니고요. 감자가 싹이 나면 그 속에서 솔라닌이라고 하는 자연독 성분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먹게 되면 신경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몸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싹이 난 감자는 가능한 한 먹지 않거나 아니면 크게 도려내고 쓰셔야 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 파 이런 게 감자 싹.
자, 그러면 기억나요, 네. 우리가 이 감자를 삶을 때 이때 파들이 또 나눠요. 소금파와 설탕파가 있어요. 맞아. 네. 저는 완전 소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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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설탕파는 어떻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감자를 소금이랑 먹어요. 설탕이랑 먹어요. 이렇게 감자와 네. 소금이 이제 나뉩니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맛있게 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인 씨처럼 깨끗하게 물에 닦아요. 그래서 이제 냄비에 안 칩니다. 그리고 물은 감자가 잠기기 3분의 2 정도. 너무 많이 잠기면 안 되고요. 한 3분의 2 정도 잠기게 해서 물을 끓이시는데 그때 바로 소금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금을 넣고 감자를 삶게 되면은요. 속안에까지 그 나트륨 성분이 조금 침투하면서 칼륨에 나중에 배출할 때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감자가 쉽게 익혀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제가 뚜껑을 좀 닫을게요. 우리 예인 씨가 좀 도와주세요. 요거 좀 네. 다 쪘거든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네. 살짝만 열어주시고요. 물만 좀 따라낼게요. 물만 버려요? 네. 그냥 감자를 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되게. 그렇게 되면은요. 네. 감자가 맛이 없어요. 그래요? 예, 감자는 일단 분이 많이 나면서 막 파스르하게 이렇게 분이 올라와야 맛있거든요. 맞아요. 다시 불을 켜요? 그러려면 불을 켜고 수분을 날려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게 또 포인트구나. 네, 이때 약간의 소금을 넣습니다. 이때 날릴 때. 그러면 요 수분감에 의해서 설탕이 안으로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짠맛을 먹었던 것을 다시 뱉어냅니다. 이분은 지금 설탕 넣으신 거예요? 소금 넣으신 거 아니면 아무거나 골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설탕 지금? 넣는데요. 설탕. 네. 들어갈 때 소금이라고 해서. 소금이라 그러셔가지고. 설탕이에요. 설탕이요. 네, 흔들어서 수분을 좀 이렇게 많이 날려주세요. 자, 이렇게 많이 날리는데 이렇게 날릴 때 보면은요, 요렇게 우와, 냄새가 벌써 나요. 많이 나죠. 너무 좋은데요? 저렇게 되면은 설탕물이 되잖아요. 묻히는 게. 네. 그게 이제 졸여지면서 우리가 옛날에 먹던 그 볶기 있잖아요. 볶기. 네. 볶기 같은 그 갈변 효과들이 나면서 냄새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그 냄새구나. 맛있는 감자. 아니 저거 맞아요. 고구마로 네. 치면 마탕 할 때 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그 분식집 가서 그 감자 그 휴게소 가면은 이렇게 그렇죠, 알감자. 네. 약간 이렇게 탄 감자 감자 있잖아요. 그거. 그 탄 부분 맛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갔거든요.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불을 딱 꺼요. 네. 자, 그러고 나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감자가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분열이 생깁니다. 요게 다 익은 맞아요. 거예요. 바로 저거예요. 네. 맛있지. 바로 저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요? 보시면은 일반 감자하고 홍감자의 차이가 있는 게 껍질 색깔이 지금 일반 감자보다 살짝 뭐 고구마 색깔이 나고요. 네. 안에 딱 보시면은 살짝 감자는 약간 흰빛이 강한데 저건 약간 노란빛이 강하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혈관에 좋은 안토시아닌계 색소를 많이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의 함량도 올린 거기 때문에 일반 감자보다 조금 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저 홍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향 너무 좋아요. 우리 장민호 선생님이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제가 제가 감자를 드리려고 너무 그래요. 좋아해요. 하나 드릴까요, 네, 장민호 선생님? 제가 전달할 테니까 그 요리하십시오 그 사이에. 어머니 고향이 강원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먹을까요, 그냥? 감자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 정말 제대로 찐 감자예요, 이게. 네. 여기서 일로 안 건너가면 울 것 같아. 와, 배달 이거 봐요. 사고를 좀 만들려고 그랬더니. 저러면 진짜 뜨거워, 감자가 뜨거워. 포슬포슬하니 정말 맛있잖아요. 정말 맛있죠. 네. 안쪽에 수분감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보면 고구마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와, 저거죠. 고추장 좀 줘보세요. 소금, 고추장? 여기다 고추장. 고추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고. 그래요?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버터 아니에요? 버터? 버터도 있고, 뭐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고 다 있죠. 하면서 와, 근데 이 감자는 뭐랑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맛있죠. 뭐 깊이 있는 맛이 느껴지고 아까 얘기하신 이 약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향이 마지막에 이 설탕으로 졸이면서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난주에 아버지가 고향이 괴산이신데 네. 옥천에 가서 이 홍감자를 한 박스 사갖고 와서 온 가족이 쪄먹었는데 네. 요렇게 쪄먹어야겠네요. 이게 다 방법이 비법을 알았어요. 있었어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감자찌는 꿀팁도 배웠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귀리밥이 또 궁금한 그쵸, 게 궁금하시죠? 이게 집에서 해 먹어도요 너무 거칠고 맞아요. 혈관 건강이랑 다이어트 하려고 먹었다가 하루 이상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게
쉽게 짓는 귀리밥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요게 지금 생귀리예요. 귀리. 그리고 요게 1시간 정도 불린 귀리예요. 그러면 이 불린 귀리하고 생귀리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은근히 차이가 나요. 약간 불려져 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요걸 바로 밥을 지으면 귀리가 딱딱해서 못 먹는 거예요. 거칠고. 그래서 요 귀리 이렇게 불려놓은 것을요. 똑같이 그냥 전기밥솥이라든지 그냥 냄비밥 똑같이 해서 물 1.5배 하셔서 밥을 지으세요. 밥을 짓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밥이 나오지요. 네. 제가 요 귀리밥을요 이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일부러 식혀서 이렇게 다 밀폐용기에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요거 밥 지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제가 쌀을 물에 좀 헹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잠깐 해동시키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게 녹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밥을 그냥 지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밥을 짓는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 이렇게 하나씩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요. 요거 굉장히 요긴하게 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리밥 드시면은 귀리밥이 일반 밥보다 좀 거칠한 느낌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많이 하고요. 저거를 소분해가지고 냉장고에 두시면 이게 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리밥 진짜 맛없어 그러는데 저렇게 냉동을 두고 그다음에 나중에 렌지에 데펴 드시면은 그 약간 그 처음 만들었던 부드러운 감이 다 살아있으니까 꼭 냉동 보관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요, 혈관 건강에 좋기 때문에 홍감자를 넣은 귀리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홍감자를 먼저 썰어주는데요. 네. 홍감자 이렇게 써니까 안에가 이렇게 안에도- 노란색이에요. 궁금한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죠? 네. 근데 홍감자는요, 껍질째 드셔야지만 훨씬 더 영양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아, 근데 밥 안에 넣을 네, 거니까. 밥 안에 넣을 네, 거니까 네.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감자밥 맛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속초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근데 저거는 넣으면은 감자 느낌 안 들고요. 사과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일단 여기 맵쌀. 우리가 귀리밥을 하면은요, 훨씬 더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요렇게 쌀의 양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리의 양으로 대체하니까. 네. 그래서 쌀 1컵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요거 귀리, 네. 요거 해동시킨 거예요. 요거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아, 이거 그냥 쌀 씻고 이럴 때 꺼내놓으면 이 정도 해동이 네, 되는 딱 거죠? 돼요. 그럼 뭐 시간 그리고 정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뭉쳐있다 싶어도 이렇게 물을 넣게 되면 금방 풀려요. 금방 풀려요. 이렇게 네. 해서 밥물을 먼저 잡으세요. 밥물 1.5배예요. 똑같이. 네. 왜냐하면 감자 넣었다 그래서 감자 안에 수분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쌀량에 비해서 물량을 줄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만든 감자, 홍감자. 네. 껍질째 쓰신 거예요? 네, 껍질째. 저는 껍질째 해야 좋더라고요. 아니, 홍감자는 저 껍질이 약간 고구마 색깔 나잖아요. 네. 저기 안토시아닌 게 색소가 저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감자는 몰라도 홍감자는 가능한 한 껍질까지 꼭 드시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지어요. 네. 밥 짓는 거 뭐 똑같잖아요. 밥물 끓이고 난 다음에는 불 줄여서 10분간 뜸을 들여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지어요. 이렇게 뭐 전기밥솥에도 상관없죠, 전기밥솥 선생님? 똑같아요. 똑같이 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밥을 지었어요. 이렇게. 야, 보세요. 감자 모양 으스러지지 않고 맛있겠다. 그대로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으스러뜨려요. 또 이걸 또 으스러뜨려. 이러면 너무 맛있지 뭐. 이제 으스러뜨리는구나. 아유, 바로 맛있겠다. 저거예요. 네. 근데 아니, 어떻게 지금 향이 보면 너무 좋아. 밤 같기도 하고. 네. 아니, 고구마 같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같기도 하고 사과 이렇게 해서 같기도 맛있는 하고. 밥을 맛있겠다. 퍼서 잡수시면 정말 혈관 건강에는 이거 너무 좋죠. 최고. 맛있는데 또 혈관 건강에 좋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괜찮죠. 네.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저거 많이 먹어도 네. 소화를 워낙 빨리 시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요. 제가 연어를 연어 준비를 할 해볼까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연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연어 스테이크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연어 뭐 할 줄 아세요? 연어는 저는 그냥 먹죠, 사실. 회 먹을 때. 네. 네. 스테이크도 손이 좀 많이 가서. 회 먹을 때 그냥 먹죠. 샐러드, 연어 샐러드. 샐러드 좋죠. 이제부터는 예인 씨가 이걸 보면 이제 연어 볶음 정도는 뭐 너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어 볶음은 볶음인데 특히 처음 연어 들어봐요. 볶음? 네. 연어 볶음이 있어요? 자, 이제 연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어를
구입을 해갖고 오면은요, 네. 연어가 이게 근데 커요. 와, 저게 뭐 이제 연어가 큰 아니고 거예요. 참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연어가 이 뒤쪽에 이렇게 비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닐을 깨끗하게 칼 등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이 타올로 꾹꾹 눌러서 연어에서 나오는 기름기를 조금 없애 주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연어를 이렇게 썰어요.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세요. 아, 연어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연어 볶음.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드시고 싶으면 크게, 작게 드시고 싶으면 작게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한 4방 2cm 정도 이렇게 썰어주는 게 맛있겠더라고요. 아 근데 연어 느끼해서 얼마 네.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볶음은 괜찮을 볶음이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죠. 볶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느끼함을 싹 없애주는 요령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어를 준비를 하세요. 연어를 준비를 하셔서 요거를 이렇게 담아요. 볼에 담아주고. 네. 근데 이제 연어가 기름기가 원체 많은 음식이기 그쵸.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요 재료에 기름기를 살짝 없애주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연어 밑간을 좀 시켜주세요. 밑간은 뭘로 시키냐 하면 요 일단 맛술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국간장입니다. 국간장으로 일단 이렇게 국간장이에요, 네. 이거는.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네. 네. 밑간을 해요. 이래야 연어가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어도 생선이니까 비린내가 그쵸.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밑간을 살짝 해줘야 비린내가 좀 조정이 그렇죠.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연어의 비린 맛을 확실하게 없애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요거 잠깐 제가 내려놓고 준비할까요? 네. 요겁니다. 양파, 대파, 네. 요거는 풋고추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청양고추가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바꾸셔도 되는데 아이들 같이 먹을 때는 그냥 안 매운 풋고추 하셔도 되고요. 네. 아, 우리 집은 아이들이 전혀 고추를 안 먹는데 하시는 경우에는 피망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홍고추 색깔을 맞춰서 네. 그다음에 마늘도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약간의 식용유만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요 연어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혈관에 좋은 짝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두예요. 너무 좋죠. 이 호두는요, 냉장고 속에 있었던 호두기 때문에 살짝 한번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 호두가 껍질째 먹어야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호두도 실질적으로 그 속에 이제 불포화 지방 산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찌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살찌는 것보다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호두 자체에 있는 다양한 식이섬유와 영양 성분도 이 호두의 속껍질 쪽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속껍질까지 같이 먹는 게 좋고요. 호두뿐만 아니라 땅콩 역시도 껍질까지 같이 먹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지 껍질 싹 벗기고 알맹이만 먹으면 그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땅콩 볶은 것도 껍질 같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볶으면 이거만 싹 껍데기하고 알맹이만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쁘고요. 그 중국 사람들 보면 그 삶아가 네, 그냥 삶아서. 껍질째 먹잖아요. 네. 껍질에 실질적으로 좋은 성분들이 많이 그렇군요.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식재료를 하다 보면, 네. 조리하다 보면 껍질 영양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양파도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양파의 코르세틴은 껍질에 다 있고 속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고수 요리 연구가분들과 조금 이제 약간 약한 분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껍질 부분을 버리냐 요리하느냐 이런 건데 제가 이보은 선생님은 껍질 버리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렇죠. 고수. 고수가 자, 일단 여기 프라이팬에다가요, 식용유를 좀 두릅니다. 네. 식용유를 두르고 그다음에 이 식용유에 의해서 이 향신채 기름을 만들어요. 이보은 선생님은 저게 딱 자기의 어떤 트레이드예요. 그래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그다음에 향채를 넣어가지고 향채 기름을 만든 다음에 메인을 만드는 네. 거예요. 볶음밥 할 왜냐하면 때도 파기름 쳐. 이렇게 해야지만 이 여기서 나오는 그 향채가 연어의 비린 맛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어 살집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식용유 얼마큼 넣었어요? 살짝 넣었는데 2분의 1 큰술 아주 작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연어가 기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향신 기름을 만들면 안 되고요. 이렇게 향채가 충분하게 올라오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삼겹살 기름 볶을 때도 나오시- 기름을 조금 적게 넣어야 되는 네, 거야. 네. 그게. 향채 기름이 지금 향이 확 올라오고. 확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확 올라왔을 때 아까 밑간했던 연어 넣습니다. 네. 그리고 호두도 같이 넣고 네. 같이 저거만 봐도 버무려줘요. 진짜 좋다. 와. 아, 이거는 맛있겠네요. 이거 보니까 야. 정말. 연어 볶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조금씩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양념을 제가 좀 갖고 올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국간장 아니고요. 진간장이에요. 밑간할 때는 네, 국간장, 볶을 때는 네. 진간장. 그다음에 매실청 약간 넣어서 향을 조금 냈어요. 네. 익을 때까지만 볶으세요. 익을 동안에 제가 아까 이 맞는 향신채 있었잖아요. 네. 오늘 우리 주제가 또 혈관 건강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마늘, 고추, 양파, 대파 어떤가요? 다 향이 세고 네. 먹었을 때 어떻죠? 먹으면 매웠잖아요. 확 올라오죠. 딱 한번 올라오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런 향신채가 혈행 건강, 혈관 건강에 좋은 이유가 뭔가 이 혈행을 좋게 만들어준다. 매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소통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연어 맛만 잡은 게 아니고 네. 혈관 건강에도 최고인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이보 선생님은 병원 하나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전문가 다 알아서.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 어디가 좋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 있죠. 행복진료실 보면 다 나온다. 그렇죠. 진짜 행복해지는 요리네요. 현재 이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미쳤습니다. 이 향은 진짜 자, 이렇게 너무 지금 맛있어요. 됐으면 지금 거의 연어가 익어 가거든요. 네. 이럴 때 뭘 하냐면 바로 참기름 조금 넣고요. 참기름. 그다음에 요거 넣어줍니다. 제가 지금 간장을 약간 덜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소금 한 꼬집 정도 넣고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아, 후추. 통후추. 아. 이게 또 한번 향도 잡아줄 것 네, 같아요. 향도 잡아주고요. 이 통후추가 훨씬 더 뭐랄까요, 연어의 맛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보 선생님, 제가 여기서 돌발 좀 급히 들어갑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연어를 너무 오래 그렇게 볶으면 분명히 아니에요. 부서질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안 부서져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디- 이제 끝났어요. 다 됐거든요. 네. 보시면 제가 아까 기름을 조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아, 기름이 연어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근데 연어 기름은 또 우리가 건강하다고 또 하니까 네. 먹을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용유를 조금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향신채 가지고 향신채 기름 조금 만들어서 향신채의 향이 깊게 연어에 배이도록 해서 맨 마지막에 통후추만 갈아 넣으시면 아주 완벽한 연어 볶음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우, 맛있겠다. 빨리 먹으면 안 돼요? 벌써 네. 배가 너무 그러니까. 배가 고프네요. 아파요. 지금 배가 아파요. 배가 네. 아프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감자 드셨잖아요. 한번을 다 드셨잖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감자 껍질 좋다고 그래서 껍질까지 다 먹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보 선생님 요리 만나봤고 네. 이번에 이제 모사우 선생님 거 클린 주스 한번 네. 볼까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위산 분비 되게 만들어 놓고 사실 빨리 먹었어야 하는데 제 거 아직 조금 남아 있거든요. 아, 네. 조금만 참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클린 주스도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제 클린 주스에 사용할 재료로는 양파하고요. 네. 대추를 준비해 봤습니다. 대추. 이 두 가지를 준비한 이유는 양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행을 좋게 해줘요. 근데 아니 안에 든 게 없는데 얘만 빨리 돌게 한다고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혈액을 채워줄 수 있는 보혈해줄 수 있는 식품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추가 있더라고요. 대추는 우리가 흔히 또 신선의 식품이다. 신선들이 먹는 과일이다. 그래갖고 네. 우리 혈액을 좀 보충해 주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기력을 좀 올려주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이 많은 이유는요. 준비가 다 돼 있고 싸기만 하면 돼요. 싸기만 자신감. 하면 돼요. 네. 양파. 저기 양파랑 그냥 일반적인 양파 있잖아요. 네. 껍질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 껍질을 꼭 사용을 하시고 고수. 이거를 네. 채를 썰어주세요. 네. 채를 썰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아, 제가 껍질 사용하는지 사용 안 하는지 꼭 보려고 했더니 네. 껍질 강조하시네요. 역시 고수. 그렇죠. 고수라서 버리려고 했었는데 고수란 얘기 듣고 참아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꼭 함께 쓰세요. 네, 그리고 대추도 사용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 좀 시간이 되신다고 그러면요. 대추는 찢어가지고 씨는 또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대추를 더 많이 넣어요? 양파를 더 많이 넣어요? 이제 본인 이제 맛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네. 달달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대추를 더 많이 넣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양파를 많이 넣어주시고 물은 2리터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2리터? 예, 오. 양파 2개, 양파 하나당 1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꼭 묶은 다음에 여기다 놓고 네. 물도 같이 넣어주세요.
진짜 간단하긴 하네요. 끓이면 되는 거. 끓이면 끝이에요. 네. 그냥 면포에 넣고 끓이면 끝이네요, 그냥. 불 한번 여기서 켤까요? 불 켜주세요. 시간 더 끌면 장민욱 교수님한테 끝나고 한마디 들을 것 같아서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요. 네.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살살 끓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나고요. 여기다 얼음 같이 넣어서 먹으면 시원하게. 시원하죠. 얼음을 네. 넣어도 네. 여름철에 시원하게 그러네요. 혈관 건강 지키면서 또 클린하게 혈관 만들면서 차를 음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양파 준비되어 향이 확 있거든요. 나네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양파 향이 확 나면서 달달해요. 네, 대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시원하게 먹어도 어. 맛있다, 이거. 이거 이미 시원하게 주셨네요. 네. 진짜. 네. 양파 향이 처음엔 한번 확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대추의 달달함도 네, 같이 있어요. 나네요. 오. 이거 여름 음료로 괜찮은데?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은데요? 확실히 여름에 어떤 그 땀 때문에 약간 찌뿌둥하고 네. 이런 느낌이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네. 청소되는 클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화한 느낌이 들면서 진짜 좀 청량한 느낌?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장민욱 교수님 벌써 젓가락 들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거 좀 밥을 이따 먹어야 먹어도 돼. 되는데. 감자 밥맛이 궁금해. 와, 무슨 맛일까, 이거. 저는 이 밥도 감자에다가 궁금했고. 네. 연어볶음을 같이 해서 잡숴보세요. 네. 밥만 해도 맛있네요. 맛있죠? 네. 밥만 맛있다.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리고 귀리가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요? 네. 네. 진짜 귤이의 내가 대변신이에요. 생각했던 거칠거칠한 맛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냉동하고서는 밥을 지었더니 이렇게 부드러워진 그렇죠. 거예요? 부드러워졌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귀리밥 많이 잡수실 텐데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연어 이거 아주 제대로 괜찮네. 그렇죠. 우리 차윤환 박사님 아까 저보고 연어가 부서지네 뭐 이랬는데 어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거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볶아가지고 네. 연어가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어느 정도까지만 딱 하는 뭐 포인트가 있는지 이거 아, 여쭤보려고 그거는- 그러다가 혼났어요. 그거는 연어 속살까지만 익혀지는 시점이 딱 보여요. 그럼 연어가 약간 살색이 되거든요. 그럴 때 후추 넣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연어 색깔이 살짝 바뀔 때. 그쵸? 네. 진짜 느끼하지도 않고 비리지도 않아서 그리고 연어가 손이 찰져. 계실까? 찰지죠? 네. 네. 확실히 밑간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밑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향신채 기름은 꼭 내셔야 됩니다. 아, 맛있다. 네. 이 향신채 기름이 핵심이에요. 네. 네. 그냥 연어를 항상 스테이크처럼 그냥 구워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으면 마트에서 산 큰 연어도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오늘이나 주말 이용해서 꼭 한번 해보세요. 혈관 건강에도 좋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레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 시대 혈관 질환 예방하는 귀리 홍감자밥, 연어 볶음, 그리고 클린 주스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우선 냉동해놓은 귀리밥 준비해 주시고요. 홍감자는 껍질채로 4에서 6등분 합니다. 냉동 귀리밥과 쌀, 홍감자, 물을 넣고 밥을 짓고요. 밥물이 잦아들면 불을 줄이고 뜸을 들이면 끝! 밥 반찬으로 변신할 연어는요. 맛술과 국간장을 뿌린 후 살짝 재워두고요. 마늘은 반으로, 또 대파와 고추는 1cm, 양파는 2cm 길이로 썰고 호두는 마른 팬에서 한번 볶아 식혀둡니다. 이 많은 향신기름에 연어와 호두, 간장, 매실청을 넣고 볶으면 연어 볶음이 완성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과 깨를 뿌려주면 끝! 또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클린 주스는요. 우선 양파를 깨채를 썰어줍니다. 양파와 대추를 끓여 차게 식힌 후 얼음을 띄우면 완성됩니다. 코로나19 시대 귀리 홍감자밥, 연어 볶음, 그리고 클린 주스로 혈관 질환 걱정 날려버리세요. 오늘부터 맛있다. 장마 시작이라는데 감자밥 이건 정말 강추. 네, 정말 추천합니다. 연어도 그냥 스테이크나 생각했었지 조려서 이렇게 먹는다는 건 몰랐네. 아니 볶음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비린내도 안 나고. 네, 너무 맛있어요. 물론 차도 맛있었습니다. 까먹고 있었네요. 네, 이번엔 차 박사님. 예. 일단 제가 제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저의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거든요. 이걸 영상으로 먼저 만나고 오시죠. 적들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 남자. 검도장도 아닌 공원에서 적들을 절도 있게 휘두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죽도로 뭐 검도하시는 분이세요? 예, 아유, 뭐, 검도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네. 예, 제가 사실은 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 대용으로 좀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지팡이도 쓰고 아주 일석이조로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의지하며 사용하고 있는 10년 동안 그의 몸 일부가 된 죽도. 몸은 불편하지만 죽도의 의지에 가며 매일 걷기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13년 전에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갖고 좌측 편마비가 돼서 지금 왼쪽이 많이 불편합니다. 아유, 처음에 쓰러져서 한 3년 동안은 꼼짝을 못했는데 그대로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지금은 지팡이가 없어도 걸을 수 있게 됐는데요. 13년 전 쓰러지고 난 뒤 3년 동안은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재웅 씨는 강한 재활 의지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살았던 그에게 찾아온 시련은 절망적이었지만 군인 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심금을 놀리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연극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악착같이 버틴 시간과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해병대 하사관 직업군이 출신이었었고 등산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해서 엄청 건강했었는데 이제 이 쓰러진 뒤로는 활동을 못 하니까 나름대로 연극이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재밌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뒤에 찾아온 제2의 인생에 더욱 철저해진 건강관리. 그중 식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관 건강을 위해 밥에 강황을 넣어 만든 아내의 건강밥. 이젠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재웅 씨입니다. 아이고, 그때 만약에 더 심하게 막혔거나 꽉 막혀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고 너무 장애도 심하게 왔었으면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있지도 못했겠죠. 아마 너무 힘들어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후 다시 냉장고로 향하는데요. 그가 식사 후에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은 뭘까요? 뭔가 중요해 보이는구만요. 이게 뭐요? 아이고, 다시 또 쓰러져서 재발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제가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물성 오메가3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 오메가3는 고등어나 연어 등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중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는 중금속의 위험이 낮고 DHA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오메가3를 섭취하고 혈액 속 지질 성분이 3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읽기 능력도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관리 좀 더 잘해갖고 열심히 운동해서 제주도 한라산 등반하는 게 꼭 꿈입니다. 화이팅!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인공. 건강관리 잘하셔서 한라산 등반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네. 아우, 대단하시다. 대단하신 거죠. 자, 아까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그 비법 여기에 있는데요. 네. 차연원 박사님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RTG 오메가3 이렇게 돼 예. 일단 RTG 오메가3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오메가3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EPA, DHA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연어와 같은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인데요. 우리가 지방산입니다, 이것들이. 근데 우리가 혈관 속에 끼어 있는 나쁜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산이 또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이제 오메가3 지방산들이 혈관 속에 끼어 있는 나쁜 지방을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참 좋다, 오메가3가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오셔서 선생님은 영양제 뭐 드시냐고 궁금할 수 있죠.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이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약 하나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오메가3를 같이 먹고 있거든요. 오메가3가 항염증, 항산화 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고중성 지방혈증을 가지고 있는 심내혈관 질환 환자들의 예방적 치료제로
직접 제가 처방하고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병원에서 오메가3를 처방한다는 얘기네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상지질혈증 학회뿐만 아니라 미국 심장학회, 또 유럽 이상지질혈증학회에서 모두 다 공인된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오메가3 연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은 이 알라스카 사람들이 심장 질환들이 잘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왜 없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생선을 많이 먹더라가 나왔고 더 깊게 파다 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오메가3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오메가3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앞에 RTG로 그렇죠. 붙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오메가3의 어떤 변천사가 있는데요. 1세대부터 지금 이제 3세대까지 진화가 됐습니다. 1세대의 오메가3는 TG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불포화지방산,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포화지방산까지 섞여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이 포화지방산은 없애고 불포화지방산만 먹자라고 해서 만든 게 2세대인데 이거는 흡수율이 나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TG 3세대는요.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올리고 소화율은 올리는, 소화흡수율을 올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점을 다 계량하고 좋은 점만 모아놓은 것이 RTG 오메가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불포화 지방의 비율을 늘려주고 그거요? 흡수도 더 잘 되게 도와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실제 일반 오메가3하고요, RTG 오메가3를 흡수율을 비교해 보면은요, 3세대인 RTG 오메가3의 흡수율이 보시는 것처럼 124%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흡수율이 좋다 보니까 실제로 고중성 지방 혈증, 그러니까 500mg/dL 이상의 중성 지방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RTG 오메가3를 2에서 4g을 섭취를 시켰더니요. 네. 최대 중성 지방 수치가 40%까지 떨어졌던 연구 결과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RTG 오메가3를 5년 동안 섭취를 했더니 그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25%까지 떨어졌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실험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있는 상황에서 RTG 오메가3하고 혈관 지방 제거가 어떻게 되는지 같은 보는데요. 돼지 기름에 저렇게 물을 넣었어요. 그럼 저렇게 섞이지 않고 쟤네들이 어떻게 돼요? 층이 당연히 분리되어 있어야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자, 그런데 한쪽에 RTG 오메가3를 넣고요. 저렇게 살살 저어주면 이 둘이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돼지 기름이 의미하는 게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나쁜 기름이고요. 물이 의미하는 게 피인데 저렇게 RTG 오메가3가 들어가면은 피와 나쁜 기름들이 저로 섞이게 해주면서 나쁜 기름을 혈관 속에서 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실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오메가3를 저희 집사람이 챙겨줘서 먹긴 하는데 이걸 주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혈관인데 네. 면역력까지 가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면역력까지 가도 됩니다. 그래요? RTG 오메가3는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 내에 우리 사실 면역력 하면 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내 세균이 중요한데 혈중이 오메가3 농도가 높으면 장내에 좋은 박테리아나 균이 늘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사실 저는 생선을 굉장히 좋아해서 엄마 집 갔을 때 자주 구워 먹거든요. 근데 생선 안에 오메가3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오메가3를 챙겨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굳이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일단 그 오메가3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EPA하고 DHA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조사 결과 여성의 경우 EPA는 21%, DHA는 9%밖에 섭취가 안 되는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EPA는 필요한 양의 4분의 1, 그리고 DHA는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쓴다는 건데 RTG 오메가3 이거 챙겨 먹어야겠네요. 제 주변에는요, 네. 치매 예방하신다고 이 오메가3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영향이 있나요? 이 오메가3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이제 EPA와 DHA를 말씀드렸는데 심뇌혈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EPA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DHA 성분은 또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하고 해봤는데 사실 DHA는 어린 아이들이 뇌 신경 발달에 의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지만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최근에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이 오메가3를 꾸준하게 섭취를 시켰더니 치매 발병 위험률이
35% 정도 감소했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뇌의 인지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DHA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고3 때 왜 고등어 많이 챙겨 먹이죠? 오메가3 먹인다고. 그때도 이제 아이들에게도 좀 흡수율이 높은 RTG 오메가3를 먹이는 게 조금 더 네. 효율적이겠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많이 챙겨서 드시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생선 비린내가 나서 맞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선배들에서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 어머 안 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 굉장히 오메가3하고 깔끔한데요? RTG 오메가3의 차이기 때문에 RTG 오메가3가 비린내가 없는 게 네.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RTG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요걸 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절대 나의 질환을 완벽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를 앓고 있어서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 오메가3를 내가 먹으니까 끊어도 되겠지? 임의로 이렇게 끊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먹고 있거든요. 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RTG 오메가3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좀 움직이시고 근데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맞아요. 움직이실 때는 꼭 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순환이 잘 되니까 너무 좋죠. 물 드시고 움직이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런 예보도 있고 네. 아침에 방송하러 나올 때 보니까 꾸물꾸물해요. 네, 하늘표 정도 좀 흐린 것 같고요. 또 일부 지역 안에서는 비 소식도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고 또 날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네, 옷차림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